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숙입니다. 올해 52, 이제 숫자를 밝히는 것도 어색한 나이가 되었네요. 2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과 점점 휘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해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회사도 그만두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은 이 고요함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든 적막감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미숙 씨, 요즘도 혼자 살아? 그 나이에 외롭지 않아? 친구들 만날 때마다 듣는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혼자가 편해라고 대답하지만 사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 비가 내리는 날이면 더 그래요. 사실 이혼 이유 중 하나가 남편과의 관계 부족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는 습관처럼 우리는 점점 멀어졌죠.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다른 별자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거리감이 쌓여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욕구였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50대가 되어도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욕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처음에는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드라마를 보다가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면 얼른 채널을 돌리고 친구들이 연애 이야기를 할 때면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과 욕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스스로를 달래보려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시작해보고 종교 활동도 해봤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죠.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중년 여성의 건강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중년 여성들의 성욕 변화와 그것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규칙적인 운동이 성호르몬 균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보려고요. 처음에는 100m도 채 뛰지 못하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쑤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육체적 피로감이 마음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한 바퀴를 뛸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근처 공원까지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만큼은 밤에 잠도 더 잘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몸의 피로감은 일시적으로 마음의 갈증을 달래주었지만 혼자 침대에 누우면 또다시 찾아오는 외로움과 욕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뛰면서 마주치는 손잡고 걷는 부부들을 볼 때면 더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공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러너들이라는 러닝 동호회 모집 안내문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모여 함께 달린다고 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혼자 뛰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러닝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초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할 수 있을까요? 금요일 밤 내일 처음 동호회에 나간다는 생각에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내 나이에 새로운 모임에 나간다는 게 우스꽝스러운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활기차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동호회 총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지영 씨였어요.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건강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환영해요. 처음이시면 우선 가볍게 OKM 코스부터 함께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영 씨가 다른 회원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두 반갑게 인사해 주었고 어색함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준비 운동을 마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자기 페이스대로 뛰었지만 점차 비슷한 속도의 사람들끼리 그룹이 형성되었어요. 저는 중간 그룹에 속했는데 옆에서 꾸준히 함께 뛰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짧은 머리를 한 남성이었어요. 가끔 제가 숨이 차 보이면 괜찮으세요? 페이스 조절하세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5km를 완주하고 모두 모여 마무리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남성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미숙이에요. 혼자 뛰다가 처음 모임에 나왔네요. 저도 처음 왔을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나아져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모두 함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동호회 전통이라고 했어요. 달리기 후 함께 아침 식사나 차를 마시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습니다. 테이블에 앉다 보니 우연히 강지원 씨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미숙 씨는 언제부터 달리기를 시작하셨어요?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아직 초보예요. 지원 씨는요? 저는 2년 정도 됐네요.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허전할 정도가 됐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도 저처럼 이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헤어졌다고 했어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조기 퇴직 후 지금은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있으세요? 딸 하나가 있어요. 대학생인데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만나요. 미숙 씨는요? 저도 아들 하나 있어요. 군대 제대하고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났더군요.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겠네요. 헤어질 때 강지원 씨의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꼭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강지원 씨와의 대화가 편안했어요.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황이라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더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달리기의 피로와 새로운 만남의 설렘이 섞인 하루였어요. 다음 토요일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다시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솔직히 강지원 씨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도착하자 그가 이미 와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밝게 손을 흔들었어요. 미숙 씨 오셨네요. 오늘은 좋은 날씨에 달리기 딱 좋겠어요. 네, 정말 좋은 날이네요. 그날도 우리는 함께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7km 코스에 도전했어요. 중간에 숨이 차서 잠시 걷게 되었는데 강지원 씨도 자연스럽게 페이스를 늦추며 함께 걸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부상 위험이 커져요. 죄송해요. 제가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해서.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준비되면 다시 달리세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잠시 후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7km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어요. 달리기를 마치고 나니 성취감과 함께 그에 대한 호감이 더 커졌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번에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 혼자 생활하며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20년 넘게 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갑자기 혼자 먹는 밥상이 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 있기가 싫어서 일에만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건강이 망가져서 병원 신세까지 졌죠. 저는 처음에는 친구들 만나는 걸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다들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번역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경험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혼 후의 적응 과정,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어요. 세 번째 토요일, 이제는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함께 달리는 동안 어느새 손등이 스치기도 했고,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달리기가 끝난 후 강지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 같이 하실래요? 근처에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침묵을 넘어선 제안이었어요. 네, 좋아요.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 한 잔씩도 시켰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와인 한 잔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실, 미숙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미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걸. 솔직히 많이 끌렸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저도 지원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하지만요? 우리 나이가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마음이 젊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온기가 좋았어요. 그래도 조금 어색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서둘러서 결정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과정을 즐겨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첫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그 후로 러닝 동호회 외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간단한 하이킹도 했어요. 서로의 취향과 생각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저녁 식사 후 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 안 가져오셨네요. 잠시 비 그칠 때까지 올라가서 기다리실래요? 말하고 나서 조금 민망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괜찮을까요? 방해되지 않을까 해서. 아니에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그렇게 강지원 씨는 처음으로 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그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아늑한 집이네요. 미숙 씨 같은 분위기예요. 따뜻하고 편안한. 과찬이세요. 그냥 오래된 아파트인데. 차를 준비하면서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습니다. 꽤 오랜만에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이성이라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숙 씨 혹시 이혼하고 나서 외로운 적 많으셨죠? 네. 많죠. 특히 밤에요.
낮에는 일도 하고 바쁘게 지내니까 괜찮은데 밤이 되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그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 괜찮을까요? 그의 눈에는 애정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로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키스의 감각.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몸이 기억해내는 것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그의 입술이 제 마음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그가 물러섰습니다. 둘 다 조금 숨이 가빴어요. 미안해요.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와 함께하고 싶었고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은 스킨십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서로에게 조심스러웠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키스는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다음 날 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젯밤 행복했어요. 미숙 씨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음을 담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네요.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특히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할 시점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외에 다른 남자와의 경험이 없었고 나이도 있다 보니 내 몸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어요. 내 몸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던 어느 날 우리는 데이트 후 그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무르익었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키스했어요. 점차 스킨십이 깊어지는 순간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에 닿았을 때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난 조금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운데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당신이 실망할까봐.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짓더니 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숙 씨, 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나이에 맞는 몸이 있을 뿐이에요. 저도 20대의 몸이 아니죠. 우리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또 말을 이었어요.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그냥 안고 있기만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것 자체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배려와 이해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날 밤 우리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진 않았지만 서로 안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가 더 이어진 후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깊은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강지원 씨의 따뜻한 배려와 존중 덕분에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그와의 첫 경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서로의 마음과 몸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욕구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었으니까요. 미숙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관계 후 그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는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영혼을 나누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갔어요. 어느 날 밤 관계를 나눈 후 서로 아는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지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숙 씨,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한 진짜 이유가 뭐였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에게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사실, 이혼 후에 혼자 지내다 보니 밤마다 외로웠어요. 그리고 성적인 욕구도 여전히 있었고요. 말하면서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나 싶었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중년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글을 읽고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백을 마치고 그의 반응이 두려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제 턱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이혼 후에 마음도 몸도 힘들었어요. 외로움과 욕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죠. 술로 해결하려다가 건강을 망치고, 그때 의사가 운동을 권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달리기가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서로의 비밀을 나누자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미숙 씨.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그걸 건강하게 대처하려고 한 것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던 부끄러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원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계속 그런 마음을 숨기고 살았을 거예요. 저도 미숙 씨를 만나서 행복해요. 이런 감정과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과거, 아픔, 두려움, 그리고 꿈까지. 마치 영혼을 맨 살가처럼 드러내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 진정한 영혼의 교감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주말 우리는 시내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문득 옆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나이에 무슨 안 부끄러운가 몰라.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강지원 씨도 그 말을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놓으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제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을 나온 후에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단지 함께 식사하고 손을 잡았을 뿐인데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강지원 씨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미숙 씨, 우리가 20대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성숙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그의 눈에는 확신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안의 불안과 부끄러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정확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행복을 희생할 필요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축하해 주었지만 일부는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수가, 너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 이런 관계가 나중에 상처로 남을 수도 있잖아. 친한 친구 수영이의 말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난 진지해. 이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니야. 정말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좋아해. 그래도 너희 둘 다 이혼 경험이 있잖아. 또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돼. 삶은 어차피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행복을 포기하는 건 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 강지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렸을 때 일부는 노년의 외로움 때문에 하는 결정이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확신해.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나 욕구 때문이 아니야. 미숙 씨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 친구들의 반응 다음으로 더 큰 과제는 가족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요. 저는 아들에게, 강지원 씨는 딸에게 각자의 관계를 알리기로 했어요. 제 아들 준호는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요? 연애를요?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응, 진지한 관계야. 만나본 지 몇 개월 됐어.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 좀 놀랍네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들에게 강지원 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성격, 직업, 취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까지. 준호는 조용히 들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다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상처받는 건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들의 이해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도 신중하게 생각했어. 이제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당연하죠. 엄마도 당신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분. 그래, 다음에 내가 휴가 낼 때 함께 만나자. 강지원 씨의 딸 소연 씨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혼자 있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 하는 게 안심된다고 말했다고 해요. 가족들의 이해를 얻게 되자 우리 관계는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서로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가끔은 짧은 여행도 다녀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로 2박 3일 여행을 갔어요. 바다를 보며 함께 달리기도 하고 맛있는 해산물도 먹고 밤에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죠.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강지원 씨가 말했어요. 미숙 씨, 사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다시는 누군가를 내 삶에 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미숙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특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채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당신과 함께 하면서 내가 다시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까지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해요.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집에 각자의 물건들이 조금씩 놓이기 시작했어요. 제 집에는 그의 면도기와 잠옷이, 그의 집에는 제 화장품과 슬리퍼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의 어색함과 부끄러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험하고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성적인 욕구와 만족감이 충분히 아름답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강지원 씨는 제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었어요.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 주고 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존중과 배려가 더 깊은 친밀감으로 이어졌어요. 어느 날 밤 관계를 나눈 후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였습니다. 미숙 씨, 우리 같이 살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네. 이제 우리 관계도 안정됐고 서로를 충분히 알게 됐잖아요. 매일 아침 미숙 씨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의 진지한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같이 살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걱정도 돼요. 각자의 공간과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혹시 같이 살다가 서로 실망하게 되면 어쩌죠? 그런 걱정도 이해해요. 그렇다면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자주 만나면서 조금씩 준비해도 좋고요. 그의 이해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각자의 생활 방식, 습관, 재정 상태 등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서로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함께 달리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함께 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서로의 호흡과 페이스를 맞추는 과정이 우리 관계의 은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숙 씨, 함께 달리는 것처럼 인생도 함께 달려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항상 함께.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인생의 마라톤을 함께 뛰고 있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어. 50대의 새로운 사랑이라니. 이제 우리는 연인으로서 1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달리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작은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로 해결해 나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변화들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체적인 변화, 건강 문제, 그리고 성생활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우리의 성생활도 여전히 건강하고 만족스러워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은 교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서로를 만족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적 욕구는 나이가 들어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러닝 동호회에서 새로 가입한 중년 회원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달리기는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자신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행복까지 가져다 주죠.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내셨어요? 강지원 씨가 답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행복을 추구할 용기를 갖는 거죠. 그 말에 저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나이와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우리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달리기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사랑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리고 사랑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진정한 삶의 기쁨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